네, 안녕하세요. 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4.53%의 수익률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양자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 예상대로 급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천주 리뷰를 겸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말에 아이온큐를 추천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7%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말에 아마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5월 16일, 5월 19일 날 아마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은 거의 한 3일, 4일 만에 이렇게 30% 이상의 수익이 났을 텐데요.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이제 디웨이브 퀀텀이 가장 선봉장에서 큰 시세를 가장 먼저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게티,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팅까지 오니까 이제 실스크랑 아이온큐 두 개 남았었는데 사이좋게 한 번씩 수익이 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5개 종목이 전부 30%대의 큰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양자 섹터에도 봄이 왔다. 이렇게 평을 해볼 수 있겠어요. 몇 가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나 호재가 지금은 뭐 사실상 넘쳐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양자 관련한 뉴스를 이제 검색을 하실 때는 어떤 게 주가 상승과 연결이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실 텐데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용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AI와의 연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자율주행인데요. 요 세 개가 아마도 양자 섹터가 급발진할 수 있는 3대 트리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양상으로 아마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과 함께 양자 중계기 전문 기업인 라이어싱크 테크놀로지 인수 등 활발한 인수 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자율주행 전기 트럭 기업 아인라이드와 물류 최적화를 위한 양자 컴퓨팅 기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산업에 적용을 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상용화 되느냐. 그게 사실상은 양자 섹터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율리안 켈리 양자 컴퓨터 개발 책임 엔지니어가 향후 5년 내 양자 컴퓨터만 가능한 실사용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어제 아이온큐의 급등을 이끌었고, 사실상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디웨이브, 그 다음에 리게티, 퀀텀 컴퓨팅이 굉장히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갔었죠. 하지만 아이온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꾼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피터 체프먼 CEO가 경제매체 밸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우리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제2의 엔비디아. 이런 기사 제목도 주가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를 주도해 경쟁사들이 우리를 모방하고 따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CEO의 코멘트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 하나하나가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양자 컴퓨터 섹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이끄는 CEO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게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어떤 기사 제목을 뽑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폭이 달라질 정도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 세계 정부가 양자 기술을 혁신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보면은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정말 그냥 뭐 돌덩이로 봤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핵심적인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도 지금은 돈을 버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죠. 하지만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진짜 다른 판이 달라지는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그런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첸스낭 사태 이후로
엄청난 이제 부침을 겪었지만은 다시 이제 D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 회복을 했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역사적 그 정고점이 13달러였어요. 13달러를 이제 훨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0달러까지 찍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신고가 돌파했으니까 D웨이브는 거의 뭐 리더격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섹터를 바라보는 어떤 투자자들의 시선이나 컨센서스도 젠슨왕 사태 때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의심은 거의 다 거쳐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락 매물을 다 잡아먹고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거죠. D웨이브의 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짝짝이가 나오면 그 다음 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짝짝이라는 거는 양봉이랑 음봉이 거의 비슷한 그 키로 나타나는 거죠. 길이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어떤 매수와 매도의 어떤 힘겨루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짝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근데 이번에는 이제 D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엄청나게 거의 더블의 높이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봉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섹터와 마찬가지겠지만 대장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D웨이브가 이런 큰 시세를 내주고 전고점을 역사적 신고가죠.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주식도 잇따라서 30%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그 D웨이브의 흐름은 더없이 좋은 강력한 흐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건 최근 한 3일 동안 3, 4일 동안 엄청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지 이걸 이제 급락해 가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럴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늘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늘 양봉에서 매수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음봉에서도 조금씩 물량을 늘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요. D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6월 초까지 25달러까지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뭐 18달러이긴 한데 오늘 20달러를 찍어줬고요. 뭐 상당히 다 가볍죠. 전체적으로 양자 섹터는 종목들이 전부 다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사실 뭐 콧바람만 불면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량성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올해 안에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순서는 아이온큐, 리게티, 그 다음에 퀀텀, 그 다음에 실스크 순으로 아마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타를 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단타나 스윙은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치시죠. 그래서 이제 고수익 집중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수익 매매가 이제 용이한데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30분 봉이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아이온큐 한번 보실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되냐? 아니면 팔고 나가야 되냐? 아니면은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되냐? 참 애매한 그런 포인트죠. 지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일봉보다는 30분 봉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분 봉 상에서 캔들과 이평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분 봉상에서 요 20선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방금 보셨던 요 아이온큐의 30분 봉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20선이 이렇게 꺾이고 그다음에 캔들도 밑에서 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은 20선이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캔들이 밑에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캔들이 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선은 어떤 뭐 일봉이든 뭐 주봉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전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본전이 와야 그만 팔고서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전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 맞고 떨어지고를 아마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장에서도 만약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단타 수익, 스윙 수익을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승에서는 30분 봉산 20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 오랜 기다림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하다가 20선이 회복을 못하고 다시 그냥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그런 단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파 매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캔들이 이평선, 요 20선을 돌파하는 요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주요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난날을 아마 회상을 해보면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때가 이제 젠수성 사태인데 이렇게 엄청난 개파락이 나왔죠. 하루에 뭐 50%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정말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여기 35에서 또 반토막이 났죠. 요 한두 달은 정말 그 양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옥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절망적인 그런 터널을 지나서 결국엔 4개월 만에 요거를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47달러, 48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최근에 고점이 54달러였으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본전까지 거의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어둠의 터널이 의외로 길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그만큼 이제 양자의 어떤 양자 섹터의 부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껄껄거리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살 걸, 그때 살 걸, 아니면 좀 더 살 걸, 아니면은 이제 그때 바닥에서 팔지 말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후회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믿음과 공포 제거죠.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공포에 던지고 나갈 때 그때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유일한 마인드 세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겪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실력이 향상이 되고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펀더멘털, 양자의 펀더멘털이죠. 그다음에 양자의 성장성.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성장성 쪽이죠, 양자는. 그래서 성장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면은 베팅을 하고 기다린다면 결국에는 수익을 돌려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특히 주식에서는 시간이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내가 뭐 프리장에서 집는다라고 해서 본장에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물량을 모으시다 보면은 양자 섹터는 지금의 2배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